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법조문에 기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진성준 의원 등 12분의 국회의원께서 1세대 1주택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지금 10명 중에 4명이 무주택자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년,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기까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일선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네, 웃음이 이렇게 갑자기 날까요?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결혼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해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1세대는 1주택만 가져라 라고 강제하는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얼마나 나왔나 한번 볼까요? 제가 12,000개. 이게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0,000개에 넘게 되면은 이제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최초에 봤을 때는 한 5,000 몇 개였는데 그다음 잠깐 봤을 때는 8,000 몇 개. 지금 보니까 식사하고 왔더니 12,000개가 됐네요. 예, 근데 아마 이런 기세로 본다 그러면 10만 개도 찍을 것 같습니다. 이외 12,265가 어떻게 다 반대인 줄 아냐? 모릅니다. 저도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딜 찍어도 찬성을 제가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맨 끝으로 시작해가지고 1230번부터 반대만 계속 나옵니다. 예, 이거를 찬성하는 사람이면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예,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안 원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률안 원문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요겁니다. 자, 지금 의원들 누가 발의를 했냐면은 진성준, 호칭 생략합니다. 강병원, 소병훈, 전해숙, 이재정, 우원식, 윤준병, 박홍근, 이해식, 장경태, 조호섭, 이동주 의원입니다. 이 12분이 발의를 한 거예요.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여러분들, 이분들 아시겠죠? 지금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그냥 강제화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주요 내용에 기재가 돼 있고 어떤 거를 바꾸냐면은 주거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을 바꾸는 건데 이 세 가지 내용을 더 첨부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생각해보게 되면은 단순한 내용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기본 사상 1세대가 1주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실제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이게 사실 기본적인 내용,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문서화 해갖고 법조화 하느냐? 법령에 있게 되면은, 그 명분이 더 확실하게 되는 거고, 이걸 기초로 해갖고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현재 정부 정책의 기본 골조인데 야 그런 게 어딨어 시장민주체제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으로 딱 제정한다 그러면은 반문을 못하게 됩니다. 야 법이 그런데 감히 누가 법을 어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어떤 제재나 페널티 같은 거를 기재가 돼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일단 하나씩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서화 되는 것이 법조문에 기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같다면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데 활용하지 않을 거. 이거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투기꾼질 문제다. 집은 뭐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결혼하게 하는데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딱 법으로 명시하는 순간 이거를 기초로 이거를 명분 삼아서 법에 어긋나게 돼버리는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죠? 위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투기한다고 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욕만 먹을 뿐이죠. 그러면 안 돼, 집을 왜. 근데 지금은 법을 어긴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과태료가 아니라
격상되는 거죠. 벌금으로 돼버리는 거고. 그죠? 점점 심하게 되면 집 사는 것 자체를 징역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이거 사실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 이게 뭡니까? 현재 청약제도예요. 청약제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왜 이거를 법조문으로 할 필요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기초로 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데 하면 안 되는,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정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세금을 더 왕창 올려버리고. 근데 그게 뭐 조세 저항 이런 게 아니라 법이야. 이게 법인데 누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을 해서 주거기본법을 한번 법제처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주거기본법 1조 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주거환경,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한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국민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으로도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뭐 이렇게 써놓습니까? 말은 좋죠. 말은 좋아. 예, 당연한 거고. 지금 이번에 3조가 1조부터 9조를 4조부터 13조, 12조인가요? 이렇게 넘기고 1, 2, 3조를 새로 넣겠다라는 게 지금 이번에 발의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주거기본법이라는 게 여러분 있는지도 몰랐죠? 시행이 2019년도에 된 겁니다. 첫 번째, 소득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을 유지되도록 할 것. 자, 이 주거비 지원은 다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금에서 나와가지고 주거비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주거복지 수요에 따라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지금 임대주택을 여전히 가장 최우선 공급 과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우선 지원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한다. 아니 임대주택 우선 공급하는데 주거수준이 향상이 됩니까? 내 집 마련하게 해줘야지. 양질의 주택건설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임대주택 항상 나와요.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뻔한 얘기.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한 얘기.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주거수준이 향상되려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줘야지. 주거환경 정비라든가 노후주택 개량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수리해주는 거예요. 수리. 여러분들 도시 재생사업 같은 것도 아시죠? 아스팔트 좀 깔아주고 간판 좀 고쳐주고 벽에다가 색칠 좀 해주고 이런 것들 개량해주는 거 이거 지원금 좀 주는 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전면적인 철거 재개발을 해야 되는 오래된 집들을 그냥 문짝 깔아주고 벽 깔아주고 가로등 하나 세워주고 간판 깔아주고 그림 그려주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로서 주거환경이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네? 당연한 거. 저출산, 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한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문서화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좀 뭔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건 법조문이 아니라 무슨 헌법에 나올 만한 어떤 굉장히 좀 러프하고 좀 원론적인 수준의 문구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문구들. 예. 이게 뭐 쭉 있는데 이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반대가 많으니까 그나마 제가 좀 안심이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12,307 우리 영상 찍은 지 한 5분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12,307에서 350명이 5분 만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예? 예. 자, 다시 한번 12,654에서 새로 고침 4명 거의 뭐 1, 2초에 한 명씩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수준이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의원들 분들이 뭐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국민의 어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좀 읽고 하셔야지 이렇게 탁상으로만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뇌피셜인 것들을 그냥 야 이거 한번 내보자 하면서 무작정 그렇게 맨발의 기봉이처럼 일만 하시면 안 돼요.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어떤 거가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일단 내보고 안 돼요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알고 좀 위기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반대야. 이게 지금 저만 반대하는 내용입니까? 이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이거? 예? 다 반대야, 다 반대. 이걸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짜야 되고 법안 발의를 해야 되는지 좀 깨닫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까 진성준 의원 외 12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